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김창희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서평택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네, 오늘도 서평택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내 집 앞에 도로가 2차선이 있어요. 근데 도로가 갑자기 4차선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아, 이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하는구나. 아, 인구가 또 들어오나 보구나. 이렇게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또 4차선인데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한다.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 늘어나는구나.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일대에 어떠한 개발이 잡혀 있는지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평택에 보시면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죠. 이렇게. 예, 서해대교 정말 멋있게 만들어져 있죠. 예. 이 서해대교에서 딱 넘어가면 이쪽이 당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평택입니다. 평일날도 좀 막히는 구간이 있지만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상행선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그 막히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예. 이렇게 막혀서 어디까지 많이 막히냐면요. 서평택 JCT까지 많이 막혀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서해대교 딱 지나서 여기서부터 서평택 JCT까지가 제일 많이 막힙니다. 예. 도올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막혀! 짜증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서해대교만 타서 상행선 올라올 때 이 구간이 막히니까요. 저는 엄청 짜증납니다. 네. 짜증나지 않는 성격인데 이 구간에만 가면은 엄청 짜증나요. 그만큼 많이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구간이 제일 많이 막히는데 그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포승국가 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냥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달립니다. 이 일대에 자동차 부분이 많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하나 딱 싣고 한 대만 실는 것이 아니라 10대, 8대 막 이렇게 실어요. 그래서 실어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이렇게 갑니다. 예. 여기가 서평택 IC예요. 여기 딱 타는 순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일대 엄청 많이 막혀요. 예. 어떨 때는요. 몇백 메타까지 예?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줄을 이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량이 많이 막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대에 지금 요 구간 서해대교에서 딱 건너서 서평택 JCT까지 예전에는 도로가 6차선이었어요. 근데 이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이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일대에 어떠한 개발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풀어볼 겁니다. 자, 현재 이 포승국가 산업단지의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이 구간이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6차선이었을 때도 막히는데 이 구간을 확장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도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일대가 막히는데 앞으로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62만 평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여기 현덕지구 70만 평 평택구 관광단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에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막히는데 앞으로 이 일대 항만, 배후단지, 첨단산업단지 60만 평에 여기 근로자들 그 많은 승용차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현덕지구 인구 들어와 있고 승용차 또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요. 여기 관광단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관광단지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타고 와야 돼요? 버스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오거나 승용차로 와야 되는데 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대에 또 신영리가 뭐 일대 개발된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막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항만 배후단지, 첨단산업단지,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이 일대의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더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에서 서평택 JCT까지 이 막히는 구간을 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지 그 부분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3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평택 확장사업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2013년도입니다. 이게 책의 첫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첫 페이지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구진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구간이냐면요. 여기 왼쪽은 당진이고요. 우측은 이제 평택입니다. 여기 서해대교를 딱 지나서 서평택 JCT까지 이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이 구간이 막히는데 왜 8차선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시 정체 구간 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서평택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오늘은 이 구간, 이 구간이 많이 막히는데 이 구간을 막히는 부분을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평택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박스 쳐져 있는 곳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서해대교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제 도시가 들어온다는 이제 내용인데 이걸 좀 확대해 보시면 도시 공간이 여기 들어온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2013년도 도로 확장, 서해안 고속도로 6차선에서 8차선 확장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에 여기에 이미 도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선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더 확대해 보시면요. 이게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서평택 IC에서 서평택 JCT까지 많이 막힌다. 그 구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 8차선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확장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것 지금 이 현상 때문에 막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신항만 들어오고 이런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는 더 막힌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 타당성 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엔 도시가 없었는데 이미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이 안쪽으로는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상업지,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도시가 들어온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시면 이색, 여기 개발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색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일대가 앞으로 개발지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대에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 조사에
이미 2013년도에 여기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 바로 개발지구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없는데 예전에 2013년도에 이미 잡혀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는요 2013년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019년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국토교통부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2.5km 구간 구간과 기개통 구간 전체 구간 최종 개통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개통으로 해서 평균 속도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약 128억 원 정도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자료고요. 전에 아까 소개했던 그 자료는 2013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확장했다는 거죠. 언제? 2019년도에. 자, 보시면 요 부분에 왼쪽에 있는 이 자료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이 구간인데요. 이걸 좀 확대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간을 상시 정체 구간을 도로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일대에 지금 도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추후에 도시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 유입이 있다는 거죠. 인구가 들어온다면 자연적으로 교통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서평택 확장사업 개통계획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포승 JCT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평택항 IC가 있어요. 지금 서평택에는 평택항 IC가 없어요. 근데 평택항 IC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서평택항 IC에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도로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고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평택항 IC가 생기는 곳이에요. 이 평택항 IC에서 여기 항만으로 들어가는 이 서부도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또 들어온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미. 무섭죠? 자,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내용 이 부분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 13년도와 19년도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냐? 13년과 2019년도가 일치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과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사업 내용과 지금 딱 일치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한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점선 쳐져 있는 곳. 여기가 지금 도시가 없는데 이렇게 도시가 이미 2013년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포승지구거든요. 62만 평. 여기 현덕지구요. 근데 여기 중간에 포승과 현덕 중간에 이 도시는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근데 2013년도 타당성 조사에는 이미 도시가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도시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도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평택항 주변 개발 도시가 들어올 거고요. 상주 유동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교통은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 도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했느냐? 앞으로 이 일대에 점선 부분에 도시가 또 들어오니까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거다.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서평택 일대가 방금 말씀을 올렸다시피 어떻게 개발되느냐? 지금 이 일대는 여기 다 항만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항만 배후단지로 해가지고 1, 2종 배후단지로 개발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루즈 항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죠. 예, 뭐 3천, 5천 명, 뭐 이렇게 타서 그 안에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테니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라는데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승지구 62만 평으로 첨단 산업단지가 이미 개발이 됐죠. 지금 건축행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엄청 많은 근로자가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장님과 여직원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만 명 중에서 승용차 3분의 1만 하더라도요. 7,000대가 들어옵니다. 7,000대. 엄청난 거죠. 그럼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확장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쪽은 현덕지구라고 해서 70만 평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미 용도가 다 바뀌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택구 관광단지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항만, 첨단산업단지, 현덕지구, 평택구 관광단지 다 확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남아있는 이 땅이 있어요. 여기에도 도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영리라고. 여기 시가와 예정용지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개발될 것을 이미 2013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그 부분에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죠. 2013년도 타당성 조사 내용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영리 일대는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는 어떻게 되느냐? 천지개벽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서해안 고속도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막히는 구간을 왜 확장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미 이 평택, 서평택 일대는 개발된다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그 자료에 이 평택항 그 일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이런 근거를 보고 내가 미리 알고 투자했다 하면 정말 싼 가격에 토지를 투자해서 뭐 중장기 계획 세워놓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투자는 정보력입니다. 네, 정보력이고요. 그리고 발품을 파셔야 되고 주식처럼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문가한테 주식을 투자를 의뢰를 해주시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주변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상의하세요. 그리고 관공서에 다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중장기 계획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내 돈이 묶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정보력과 언제 내 토지에 투자한 금액이 현금화되는지 황금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자, 서평택 이렇게 개발됩니다. 진짜 멋집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